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우리 시장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조금은 짙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등 2차 전지주들의 그룹주 조금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별주의 흐름 체크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프로그램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8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 로켓 배송 이제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최서우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유부남 최서우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밖에 나가 보셨나요? 네, 오늘 오면서 전철 타고 와가지고요. 혹시 비는 안 오셨나요? 네, 비는 안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실내에 계속 있었는데 창문을 볼 때마다 비가 왔다가 또 그쳤다가 또 해가 났다가 이렇게 변동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요새 우리 시장을 보면요. 이런 날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쩔 땐 오르다가 또 갑자기 내렸다가 또 갑자기 올랐다가 하는데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이 제가 입은 옷처럼 좀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조금 옷을 파란 옷 입어주셨는데 저 때문에 빠진 건가 봐요, 시장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또 전문가님께서 이런 네. 파란 장세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방법 알려주실 거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쌀빨갛게 입고 나오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당연하죠.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장 마감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좀 굉장히 강했던 만큼 오늘은 평소보다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딥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자기님들도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시장이 오후 들어서면서 갑자기 좀 하락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왜 이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아마 최근에 좀 고점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사셨던 분들은 사실 여기까지 좀 곡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님들은 또 오늘 더더욱 제 방송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증시 포인트는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FOMC가 이제 끝나고 보통 대부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인터뷰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FOMC에 있었던 이제 주요 포인트들을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주로 이제 발언을 하는데, 그 이제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좀 경계심이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닉셀을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FOMC 이후에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경계심이 시장에 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어떤 수급 변화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누가 이제 큰 돌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을 던지면 물결이 막 치듯이 오늘 같은 시장이 이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원래 관성이 강할수록 약간의 충격만 있어도 그 후타가 오는 이제 그런 충격들이 굉장히 크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일부 이제 고점에서 수급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겁먹고 일부 이제 매도가 나오는 그런 패닉셀 현상도 오늘 좀 같이 있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FOMC 이후에 시장이 좀 다시 그래도 올라와 주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감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패닉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경계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같이 좀 나와주면서 수급 변동에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현재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인터뷰 때 우리가 시장이 좀 예상치 못했던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온다면 시장에 영향은 있을 겁니다. 이 역시 제가 어제 분명 말씀드리긴 했었죠. 다만 이제 이런 큰 불확실성만 없다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고 결국에 다시 한번 시장은 긍정적인 요인들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반등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다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또 오늘 같은 시장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또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차트를 보기 전에 오늘은 제가 좀 딥하게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급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의 전반적인 수급 변화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차트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선 차트를 보시면 일단 주황 색깔이 개인이고요. 파란색이 외국인, 그 다음에 초록색이 이제 기관입니다. 자, 근데 현재 보고 계시는 건 이제 코스피 수급 동향인데 외국인이 먼저 좀 1차적으로 좀 던지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이제 매도세로 좀 크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먼저 돌을 던진 거죠. 그리고 연달아서 주황 색깔 선 보이시면 이제 이게 개인인데 개인들의 어떤 패닉셀이 좀 같이 나와준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오전에 외국인이 먼저 좀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기관이 오후 들어서 패닉셀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늘의 하락폭을 좀 더욱더 좀 크게 하락으로 좀 견인을 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차트도 보면 외국인이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먼저 좀 주도를 하면서 선물에서조차 좀 물량이 일부 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시장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시장 하락에 일부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다들 잘 아실 텐데 고점 논란은 언제나 이런 시장에서는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에코프로 설명드릴 때 펀더멘털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즉 거품이 껴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사실 대부분 종목들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펀더멘털 가치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결국에 고점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신용잔고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 선이 지금 신용잔고를 나타내주고 있는 추이고 이 빨간색 선이 지금 이 지수인데요. 지금 지수랑 신용잔고랑 굉장히 최근부터 가파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 내 신용잔고 추이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나 우리 뭐 최근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포스코라든지 이런 종목들 역시 신용잔고 추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시장의 투자자들은 종목들이 오늘처럼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어떤 시장의 패닉셀에 영향을 좀 크게 끼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건 결국의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차트는 지금 제가 이제 장중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제 마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오늘 코스피가 1%대 마감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750포인트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시장은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반등이 좀 나아줄 것이다라고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금 오늘은 2,600포인트 부근 조금 깨지면서 아마 마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주 기점으로 해서 살짝 다시 눌리더라도 결국에는 2,700포인트 부근까지 다시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좀 시장을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지금 제가 준비해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들을 또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 이 차트 역시 이제 제가 장중에 좀 준비를 하면서 오늘 마감 차트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좀 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어요. 오늘 일부 이제 경계감과 패닉셀로 인해서 2차전지 종목들이 다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 오전까지는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 24일 날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 회사는 이제 발포제 1위 기업으로 2차전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방송 언급 이후에 32%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해온 장바구니 종목과 그다음 찜 종목들이 2차전지 후발주 종목에 좀 중심을 좀 맞춰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마 종목들을 볼 때, 즉 결국에 지금 시장 2차전지도 하나의 테마성 성격으로 2차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대부분 처음에 주도주들이 있다가 이후에 후발주들이 뒤따라오는 모습들이 우리가 역사적인 시장 흐름에서도 자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시장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고점에 있는 뭐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 있다가 워낙 고점에 있었던 만큼 굉장히 강한 하락이 좀 나왔는데 2차전지로 이제 우리가 후발주로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즉 내가 지금 2차전지 종목들 고점에 있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어, 앞으로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올까 봐 무서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을 좀 더욱더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주가에 거품이 없는 종목, 후발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제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2차전지랑은 조금 이제 결이 같은 뭐 폐배터리 같은 이런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들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면서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춘 종목들을 우리 자기님들한테 잘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건 지난 방송들을 통해서 제가 좀 검증을 해드렸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차전지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물론 이제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거품이 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거품은 다시 꺼졌다가 다시 재차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거품이에요. 즉 2차전지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관성의 힘으로만 본다라기보다는 시장에 어떤 거품이 뭐 고평가되어 있네 아니네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산업의 전망을 좀 산업의 전망을 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시장에서 2년, 3년 좀 중장기적으로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이 크게 성장할 부분이라는 건 좀 팩트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우리가 잘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즉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빠지면 결국에 후발주로 따라갈 종목들, 아직 주가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로 다시 한번 재차 쏠릴 거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결국 제가 오늘 또 준비해온 2차전지 후발주에 또 더욱더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지난 18일 날 이제 방송 언급 기준으로 53%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은 포스코홀딩스나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이 종목들을 대신해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 2차전지 종목이지만 주가에 거품이 없는 그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오늘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관련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이런 종목들 장중에도 저와 함께 좀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앵커님 노란 토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장중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8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 톡방 입장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시죠. 네, 우리 시장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좀 강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장바구니에 넣어볼 만한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오늘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2차 전지 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 그 핵심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분리막에 대해서 이렇게 힌트 주셨는데 분리막이면 또 2차 전지의 소재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핵심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나요? 이제 분리막과 관련된 이제 핵심 종목을 제가 좀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후발주에 우리가 이제 슬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오늘처럼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패닉셀이 좀 나오고 하는 부분들로 그동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또 빠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에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경계심이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오늘 제 방송을 조금 더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고 앞으로 2차 전지 후발주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장바구니 종목들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또 노란톡에 대한 부분들 입장하는 방법 좀 설명해 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이렇게 노란톡에 들어오면 어떠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어서 제가 장바구니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실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노란톡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방송을 통해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자그님들이 이 방에 좀 함께 계시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지금 포스코홀딩스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이후에도 이제 관련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또 수익을 쌓아가는 모습들까지 노란톡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에 대한 어떤 주가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매매 관점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좀 쌓아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현재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는 자그님들이 좀 같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서 어떤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좀 함께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종목을 노란톡에서 재차 매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같이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란톡에서 공개하지 않은 다른 종목들까지 우리가 시장에 맞는 트렌드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한 종목들을 현재 노란톡에서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현재 노란톡에서 어떤 매매 관점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여기에는 이제 자료가 없긴 하지만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이러한 종목들의 그 이제 투자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노란톡에 좀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오늘 같은 시장이 오늘만 또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시기에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리거나 패닉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또 대응을 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장바구니 종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SKIE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후발주로서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SKIE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힌트에서도 잠깐 보셨다시피 이 종목은 이제 배터리 분리막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기는 했는데 SK온하고 배터리 분리막을 SK온에게 배터리 분리막을 공급한다라는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 골자는 중국의 원자재를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를 통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 뭐 장비 종목들이라든지 소재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제 화면은 이 기업의 이제 매출 동향이에요. 그래서 현재 분리막 배터리를 지금 주 제품으로 해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뭐 신규 사업들도 있긴 하지만 매출 비중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회사는 분리막 배터리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 이 상품이 주력 상품이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분리막이 무엇이냐? 분리막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보통 2차 전지라고 하면은 4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해액이 있고 분리막이 있는데 이 분리막은 전해액 안에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양극과 음극의 좀 접촉을 좀 제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분리막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4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SK온에 이제 분리막 배터리를 이제 공급 계약을 한다라는 그런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기사도 좀 나오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오전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일부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계약 금액이 오픈이 되지가 않았어요. 계약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나중에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계약 금액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주가에 긍정적인 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북미 쪽으로 배터리 분리막 시장 규모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 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이 SKIE 테크놀로지를 좀 주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북미 쪽의 생산 능력이 우리 코리아 관련된 이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생산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자, 지금 SKE 테크놀로지 차트는 제가 여기 지금 매물대랑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제가 좀 체크를 미리 좀 해왔습니다. 제가 우리 장인님들한테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매물대,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간, 그 다음에 거래량, 뭐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종목은 일단 포인트로 매물대하고 고점이에요. 자, 일단 매물대는 우리가 여기가 매물대라고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물대라는 거는 과거에 주가 변동성이 있었던 구간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다가 상승할 때 어떤 본점 심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것 거기를 이제 매물대라고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에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특정 가격 구간대에서 주가가 변동성이 좀 있었던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재차 이제 처음 1차적으로 이 가격 구간대에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이제 매물대가 좀 쏟아질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거래량을 봐야죠, 거래량을. 자, 이 가격 구간대의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에 반해 오늘 거래량 나온 고점을 쭉 그어서 보니까 기존 이 가격 구간대에 있었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좀 크게 터지면서 이 변동성이 있는 가격 구간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과거에 있는 매물대를 일부 좀 소화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만 아니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현재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이런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제가 반등이 좀 나올 것이라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종목 역시 기술적이랑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선을 좀 그어온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간, 이제 우리가 저항대라고 하죠. 반대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지지대라고 합니다. 그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 근데 보통 지지를 받는 구간은요.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는 구간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가 여기가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원래 지지를 받았던 구간은 저항대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대라고 하는 건 결국에 투자자들이 차트를 보고 지지대로 형성을 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가격 구간이 싼 가격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대만 오면은 매수를 해요. 그래서 지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가격 구간대가 깨졌어요. 자,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가격 구간대가 싼 구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가격 구간대에서도 비싼 가격 구간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깨지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이 구간은 저항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는요, 이 기업이 차트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처음 지지를 만들어줬던 가격 구간대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구간대가 깨지고 지금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대를 오게 되면은 아마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거예요. 즉 저항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다만 이거를 다르게 얘기한다면 아직 이만큼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현재 지금 이 파란색 고점과 지지대 여기 사이에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인데 여기 두 번째 선인 이 기존의 저점이었던 이 구간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즉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전지박이나 동박 그리고 OLED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이슈가 호재가 좀 될 만한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또 이슈는 자회사 매각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 매각을 통해서 대략 한 3,400억 정도의 규모를 확보를 했고 유동성으로 확보를 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뭐 그를 자금을 좀 활용한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사실 얘는요 아직 차트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차트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뒤에서 제가 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마찬가지 이 기업의 어떤 매출 유형을 좀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박과 전지박 부분, 그 다음에 OLED 부분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도 좀 매출이 일부 있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주력적으로는 가장 매출이 큰 거는 이제 동박하고 전지박 부분이 매출이 가장 크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력으로 전지박과 관련된 이제 상승 모멘텀, 2차 전지와 엮으면은 전지박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강한 상승 모멘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전지박이 무엇이냐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 요게 이제 2차 전지입니다. 요 그림이 이제 2차 전지인데, 자, 음극 쪽에서 전지박은 음극 쪽에서 음극을 좀 감싸고 있는 하나의 구리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요즘에 최근에 잘 가고 있는 그런 뭐 AI 관련된 이런 섹터들 최근에 좀 많이 갔었던, 근데 그런 섹터들 보면은 대부분 다 용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자기님들 뭐 애널리스트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런 거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그런 종목, 그런 이제 부분들이 얘네들이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 주력 상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제가 방송에서도 오늘처럼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노란톡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시장 공부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오자면, 자,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자회사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걸 이제 공시를 제가 이제 나온 거를 좀 확인을 했는데, 일단 솔루 바이오텍이라는 기존 자회사를 매각을 했어요. 금액은 10억, 100억, 1000억, 3,42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매각 금액으로 이제 매각을 했고요. 3,400억이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 회사가 기존에 이제 캐파를 좀 많이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 내용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증설에 대한 가시화 기대, 그리고 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난 7월에 퀘벡주에 연산 1만 8천 톤 규모 전지박 공장을 건설 중이다. 뭐 캐파가 10배 정도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이제 기사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 유동성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증설에 대한 부분들과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건 현재 생산 규모가 한 1.5만 톤입니다. 근데 내년 정도에는 5만 톤 정도로 증가를 할 것이고, 25년에는 8.6만 톤, 그다음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략 한 10년 정도 봤을 때는 15만 톤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 당연히 좀 증설이 되면은 외형적인 어떤 매출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차트는 조금 애매해요. 차트는 조금 애매해요. 아무래도 후발주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후발주라는 건 결국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좀 염두를 하고 우리가 좀 미리 대응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자, 일단 차트가 애매한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수급적인 부분들 일단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물대랑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 같이 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로 심리적 압박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파란 선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좀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앞서서 제가 뭐 지지는 나중에 뭐 저항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또 저항이 지지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이 선이 과거에 지지도 받았었고 저항도 받았었고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건 많이 적용될수록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이 차트에서는요, 투자자들이 차트 분석을 할 때 지지도 많이 받고 저항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압력을 많이 받는 구간이구나라는 그런 신빙성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아직 이 구간을 돌파를 했나요? 못했나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항상 차트 분석을 해드릴 때 보는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역배열에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제가 이 역배열과 정배열에 좀 강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관성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시장 흐름도 중요하고 이런 심리적인 어떤 차트 분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관성의 힘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우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투기성 성향이 가기 때문에 이 관성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거는 올라갈 때도 관성의 힘을 받지만 결국엔 내려갈 때도 관성의 힘을 받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히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매집하기보다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사실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정배열이나 역배열도 좀 강조를 드리는 건데, 일단 아직 이 종목은 좀 역배열에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오늘 좀 강하게 오전에 슈팅이 나오면서 이거를 좀 추세를 좀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게 추세를 좀 전환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하방 압력 구간, 좀 심리적으로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는 가격 구간대 역시 아직 좀 돌파를 못했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포인트를 좀 두고 차트를 봐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이 쐐기형 패턴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락 쐐기형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이 전환이 될 때 그 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하락 쐐기형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형태의 흐름이 나오냐면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옵니다. 즉 밑으로 약간 쐐기형의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간이 좁아지는 구간에 갈수록 점점 이제 상승의 전환의 시기로 보면 되고 여기가 이제 다다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즉 상승이 전환되기 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근데 현재 이 종목이 하락 쐐기형의 패턴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이 종목이 그 전에 과거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던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제가 세로로 파란색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이때 수급의 주포를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것들을 포착을 할 수 있었어요. 이때 첫 번째 때도 그렇고 두 번째 때도 그렇고.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외국인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역시 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에 세력이라는 거는요, 뭐 개인 세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 세력도 있고 기관 세력도 있을 것인데 세력들은 대부분 기존에 자기가 들어갔던 종목들, 그러니까 익숙한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포, 현재 주포나 앞으로의 주포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기관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같이 좀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상승 시그널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 OBV 차트라는 건데 이 OBV 차트는 우리가 이제 매집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는 차트예요. 즉 주가가 좀 보합권이나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OBV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우리가 매집 시그널로 보통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약간의 박스권 흐름을 좀 그려가고 있지만 이 OBV가 상승하는 모습, 여기 보이시는 이 주황색 선이 이제 OBV 선인데 이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어떤 매집의 신호, 즉 상승의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종목들, 2차 전지 후발주 종목들을 저와 함께 또 장중에 대응을 하고 싶다. 오늘처럼 이런 하락장에서 좀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하락장을 좀 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앵커님 통해서 노란톡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장바구니 종목, 또 가격 전략 등 여러 가지 혜택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8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장해 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많은 대응 전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아낌없이 주는 유부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란톡방 들어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선물을 공개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선물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들어오시면 제 검색식을 드릴 겁니다. 검색식을 드릴 거고요. 이 화면은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HTS 안에서 검색식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건데 현재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러한 이제 종목 상승률이 나오고 종목 상승 비율이 한 90%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10종목을 사면 그중에서 9개 종목은 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수익 종목 상승 종목 비율이 높은 이 검색식을 제가 선물로 드릴 겁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식이라는 세 글자 입력을 해주시면은요. 제가 우리 들어오신 자기님들 20분 안에서 원래는 제가 항상 10분씩만 드렸는데 어제도 제가 20분 선착순으로 드렸죠. 오늘도 20분 선착순으로 검색식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검색식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은 두 번째 선물도 바로 좀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 선물을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이 두 번째 선물인 비밀 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노란톡 들어오시는 자기님들한테 검색식하고 비밀 편지를 같이 선물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 편지 안에는 제가 유명하게 보고 있는 기업의 투자 포인트와 투자 차트 전략까지 제가 같이 담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 비밀 편지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자, 근데 과거에는 어떤 종목들이 한번 나갔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난 10일 날 나갔던 비밀 편지인데 MBT라는 그런 종목을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비밀 편지 제공 이후에 40%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갔던 비밀 편지가 14일 날 나간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제우스라는 이제 종목이 비밀 편지 안에 내용이 담겨 있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해서 22% 급등하는 모습 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어제 일단 비밀 편지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즉, 앞서 보였던 이런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으로 따끈따끈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오늘 역시나 선착순 20분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검색식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식 입력하시면 되고요. 검색식 플러스 비밀 편지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부남이라고 세 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상승률 좋은 검색식과 그다음에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된 이 비밀 편지까지 좀 같이 드릴 거고요. 자, 자세한 입장 방법은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검색식과 비밀편지 모두 다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8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식만 받아보고 싶으시면 검색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검색식과 비밀편지 모두 다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유부남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상한가 로켓 배송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코너죠. 최서우가 찜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찜한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를 통해 화면으로 보시죠. 거품 없는 2차 전지 관련주, 과연 무엇일까요? 전문가님, 역시나 2차 전지 빼놓고는 시장을 말하기가 어렵죠. 거품이 없는 종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한번 제가 일단 그 종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거품 없는 2차 전지 종목,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EV용 배터리 시장, 거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14.5%로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거품 없는 주가, 장기적인 2차 전지 모멘텀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디테일한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 매출 유형을 좀 살펴보면은 크게는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사업 부분으로 좀 나뉘어져 있고요. 그 안에 뭐 EV용 배터리라든지 뭐 ESS용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EV용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실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좀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일단 이 회사는 한국하고 중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총 4개 지역에서 생산 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생산 능력이나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잘 구축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제 국내 점유율이 아니에요. 시장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입니다. 자, 근데
뭐 사실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죠. 전 세계에서 이런 뭐 2차 전지의 기업들, 전반적인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데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14.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이 기업의 어떤 기술력이나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제가 거품이 없는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딱 차트를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인 지난 차트를 좀 제가 쭉 뽑아온 건데, 차트가 높지 않아요. 그쵸? 여기서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다른 차트들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포스코라든지 에코프로 관련된 그런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었던 종목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물론 이제 역사적인 어떤 고점 부근에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다른 타 종목 대비해서 종목이 높지 않다라는 것, 즉 아직 거품이 많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선을 이렇게 쭉 한번 그어봤어요. 밑으로 하나, 그 다음 위에 이렇게 하나 그어봤는데 보통 여기서 우리가 패턴을 하나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승 지속형 패턴이라 그래가지고 상승이 이제 나올 때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바로 상승 삼각형이라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삼각형 안에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좀 보이면서 결국에 이 고점을 돌파하고 쭉 올라가는 것, 즉 상승 지속형 패턴 중에 좀 대표적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삼각형 안에서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를 좀 돌파를 하고 우리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끝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시장에 대한 이제 패닉셀, 그다음에 FOMC를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패닉셀까지 이어진 건데 거기서 그동안 가장 강한 종목들이 2차 전지 종목들이었고 뭐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이 이제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패닉셀이 더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큼 강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차 전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부 종목들은 수급이 순환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2차 전지 산업과 그거를 주식시장과 연결을 지어서 2차 전지 섹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과거 방송에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추세 흐름도 보여드렸죠. 자,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관련 종목들이 또 어떤 종목들이 갈 것이며 수급이 순환이 되면서 어떤 종목들이 탄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장바구니 종목들도 준비를 했고 찜 종목도 준비를 했단 말이죠. 자, 앞으로 시장에서 이 종목 저와 함께 좀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명도 공개를 하고 동시에 가격 전략까지 좀 제공을 해드릴 것이며 그다음에 장중에 저랑 같이 또 대응을 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노란톡 빨리빨리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편지와 그다음에 검색식 자료식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선착순으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빨리빨리 좀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찜 종목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찜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8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선물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SK온과 중장기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공급 계약을 맺은 SKIE테크. 자회사 매각으로 3,4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한 솔루스 첨단 소재. 거품 없는 주가, 장기적인 2차 전지 모멘텀 가지고 있는 찜 종목.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